이 지표상의 실업률은 소폭 개선됐지만 체감 실업률은 대폭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요즘 청년 일자리 지표를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다양한 대안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월 12만 5천 원씩 2년간 적립을 하면 만기 시에 1,200만 원으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장려할 뿐 아니라 공제에 참여한 기업들은 또 정부의 도움, 정부의 지원책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중견기업 취업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전해주신다고 해요. 김민경 대표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중견기업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취업난으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취업 선택의 대안으로서 대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또 그래도 대기업을 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기업 지원에서 인적성 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성 검사 개발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팁들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 중견기업 또 대기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민경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견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저는 휴먼앤파트너즈 대표 김민경이라고 하고요. 네, 또 2014년도부터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중견기업에 관한 인식개선 특강과 스터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중견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중견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또 우리가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좀 잘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의, 그리고 또 중견기업도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복지나 연봉이나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경쟁률을 보면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에 났던 소식인데 사람인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봤더니 취업률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100명 중에 대학생들 100명 중에 최종 합격이 되는 사람들이 2.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경쟁률이 2년 전보다 10.5%나 높아져서 이 취업하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런 설문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설문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전에는 대기업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중견기업이나 알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도 보니까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26.9%, 중소기업이 25.6%, 그리고 대기업이 12.7%로 대기업보다 이제는 정말 괜찮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전보다 그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에 지금 기업이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대기업인 곳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효성? 효성? 아, 네, 맞았습니다. 효성, 대기업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하나 맞춰볼까요? 샘표? 네, 샘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샘표가 80년 장수기업으로 우리가 굉장히 낯익죠. 낯익은 기업이라서 대기업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입니다. 네,
대부분 다 지금 요 중에 8개는 중견기업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나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모나미도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인 곳은 효성과 그리고 OCI 이렇게 두 군데죠. 네,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회사인데 대기업 집단에 이제 속하고요. 요 나머지 회사들이 중견기업에 속합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8개만 중견기업인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예요? 네, 화장품 그림 있죠.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도 제조하고 또 이제 우리가 업종을 제한시킬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화장품 ODM 하는 회사예요. ODM도 하고 있지만 의료 의약품도 제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건강식품 이런 것까지 다 만들고 있는 회사여서 업종에 제한을 둘 수가 없는 회사인데 한국콜마가 화장품 회사가 보면은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있나요? 네, 굉장히 인기가 있죠. K-뷰티 산업에서 그 검색을 해보면은 뉴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뜨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역수지, 화장품 쪽의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서 K-뷰티 산업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나 유럽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콜마가 자체 브랜드는 갖고 있지 않지만 브랜드는 없어요. 브랜드는 없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이고요. 중견기업에 속합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인텔 인사이드라고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컴퓨터에 보면 인텔 인사이드라고 써 있는 제품과 아닌 제품이 이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중국에서 보시면은 유니코스나 한국콜마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ODM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저가에 팔리고 있어서 브랜드는 없지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서울반도체라고 있는데 서울반도체는 들어보셨나요? 네. 반도체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LED 그 반도체에 관해서 특허가 만여 개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하면은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LED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그 특허가 만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관련 학과 학생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대체로 잘 모르죠. 왜 모르세요? 이런 그 회사는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샘표나 모나미는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한 회사는 우리가 이제 왠지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는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은 만들어서 이거를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B2B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회사는 또 대기업이 아니고 모르면 좀 가기가 어려운 회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샘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견기업이죠. 굉장히 오래됐지만 중견기업이에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샘표 간장하고 또 2012년도에 요리 에센스 연두라는 게 출시가 됐어요. 그때 연두가 출시가 되면서 그 연두해요 이 노래 나오잖아요. 샘표에서는 굉장히 이 CM송을 많이 사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그 연두가 출시가 되면서 그때 매출이 48억 정도였던 게 한 3년 정도 지나서 180억으로 이렇게 뛴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인데도 굉장히 탄탄하고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연두를 만들기 위해서 10년간 R&D 투자를 해서 10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또 일화의 제품 음료수 알고 계세요? 뭐가 있죠? 초정리 탄산수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 탄산수를 판매를 하고 있고 식품업계에서는 특히 이 음료업계에서는 음료의 그 유행 주기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일화라는 회사 이름은 좀 가린 채로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린 채 그 제품명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아실 거고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산 그 ERP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1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춘천에 있고 또 스마트 워크센터가 또 강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회사고요. 또 그 옆에 이화라고 써 있는 이런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화 다이아몬드거든요. 뭐를 만드는 회사일까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공사장에서 쓰는 커터, 그러니까 와이어 절삭기라고 하거든요. 공구 절삭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중견기업들만 모이는 그런 박람회를 가보면은 중견기업들이 쭉 와 있죠. 박람회장에 와 있는데 이 이화 다이아몬드에는 학생들이 한 40명 이렇게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조금 못 들어본 중견기업은 학생들이 안 서 있어요, 줄을. 연봉이 막 4천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짤막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깨끗한 나라,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중견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견기업을 왜 잘 몰랐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중견기업들이 대체로 그 B2B 영업을 하거나 B2G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회사는 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고요. 또 인지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은, 우리한테 친숙한 제품들은 왠지 대기업인 거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중견기업에 대한 법이 생겨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나 돼서야 중견기업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대기업으로 착각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우유나 요구르트나 치킨이나 뭐 참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금방금방 접할 수 있는 소비재 제품들은 막연히 친숙하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활제품들, 바로바로 쓰는 거, 우리가 고객이 되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 락앤락 제품이라든지 쿠쿠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제품들도 막연히 대기업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B2B 기업들이 있는데 태평양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물산은 중견기업이에요. 업력이 40년 넘게 되는 중견기업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옷을 만들어서 옷을 판매하는 회사에, 의류회사에 판매를 하죠. 그래서 K2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블랙야크라든지 이런 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탄탄한 중견기업입니다. 또 노르표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페인트를 직접 사다가 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기업에 판매를 하고 선박에 제품마다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게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나뉘어 있었다면은 현재는 2014년 기점으로 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또 이때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중견기업 인식 개선 강의도 많이 했었고, 네, 스터디도 많이 했었고 학생들과 지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를 또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하면은 뭐뭐인 것이라고 정의를 많이 하는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뭐뭇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를 제외시켜야 될까요? 네, 우선 대기업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중소기업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네, 이런 기관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중견기업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이렇게 쭉 놨을 때 전체 그 대한민국 산업 피라미드로 봤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10%? 네. 제가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20%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10%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5%,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을 매년 4월 1일자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4월 1일자에 대기업으로 편입이 된 기업들이 하림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기준은 자산총액, 계열사의 모든 자산을 다 합쳤을 때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었을 때 대기업이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에 편입이 됐었는데 이제 6월 달쯤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나오면서 대기업법이 바뀐다. 그래서 자산 총액 10조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대기업에 기존에 편입됐던 대기업들도 다 빠져나오고 4월 달에 편입됐던 셀트리온이나 카카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다시 제외가 되게 됐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자산 총액 10조 원으로 올라가면서 제외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 61개 단체 정도가 이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 대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려면은 그룹 오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계속 바뀌거든요. 올 초만 해도 한 27개 집단이 대기업 집단에 속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5월 기준으로 해서 31개 집단만 대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굉장히 수적으로도 굉장히 적고 계열사 숫자로 봤을 때도 1226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변동이 돼요. 계속 변동이 되고 수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프니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을 제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견기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중소기업을 제외를 해야 되겠죠. 중소기업은 굉장히 그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정돈이 되면서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에 따라서 뭐 1,500억 매출액 기준이에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 1,000억, 뭐 800억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을 초과를 해서 5천억 이하 정도 되면은 중소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중소기업을 제외를 하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중견기업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중견기업들이 이제 5천억 이상에서 10조 자산총액 10조 원 이하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견기업들은 중견기업 특별법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 산업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은 피라미드라고는 하는데 대기업이 0.04%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중견기업을 포함하더라도 중견기업이 얼마 안 돼요. 99% 정도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는 거의 피라미드 형태에 가깝게 중견기업의 허리가 굉장히 튼튼한데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뭐 경영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이런 자문들을 많이 해줘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 그룹이라는 그런 히든 챔피언 기업도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기업들을 지정을 하면서 많은 자문과 돈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을 할 때 물어보면은 중견기업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알고 싶은지 이런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가장 알고 싶은 게 어떤 거 알고 싶으세요? 연봉. 연봉이 궁금하죠. 일단 대기업보다 너무 조금 주면 안 되니까 연봉이 궁금하다. 그리고 복지가 괜찮은지, 복리후생이 괜찮은지,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이 그 이제 커리어사나 다른 데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연봉에 관한 내용과 복리후생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의 안정성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연봉 평균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상위 130개를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기업 연봉 평균이 이제 130개를 조사를 했을 때 3,700 정도 되더라고요. 대기업이 3,700 정도 되는데 그럼 중견기업은 어떤지 이렇게 알아봤더니 네. 요거는 이제 2014년도 자료입니다. 알아봤더니 연봉 4,000이 넘는 기업이 그래도 65개나 되고 3,500이 넘는 기업도 200개가 넘고 연봉 3,000을 넘는 기업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 거의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중견기업의 연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2,500에서 3,000 정도 되는 기업 중에는 태양금속공업 같은 그런 기업도 있고 DIC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연봉 3,000에서 3,500 정도 되는 기업에는 정식품 아시죠? 배지밀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도 있고 신영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신영 같은 데는 자동차 차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3,500이 넘는 회사도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SL이라는 회사는 또 이제 자동차 샤시를 만드는 트랜스미션, 뭐 샤시, 미러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데도 이제 우리가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4,000이 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벽산이라든지 네, 평화발레오, 한세실업 이런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지배력을 좀 봐야 되는데 세계 시장 지배력이 그 점유율이 1위에서 3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그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고 선정을 해주기도 하고 중견기업에 속한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지만 중견기업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스 같은 회사는 영상 보안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R&D 투자가 2% 이상만 돼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물론 석박사의 비율이 많긴 하지만 매년 10% 이상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치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전 세계 1위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익피아노 아실 거고 TMC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는 선박용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예요. 선박용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 1위 하는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1위 하는 기업이고요. 또 매출 우량 기업으로는 넥슨이나 한세실업이나 유라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세실업은 요즘에 학생들 많이 알고 있어요. 의류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해외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 리트를 만들어서 바이어들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자라나 DKNY, H&M 이런 데 판매를 하고 있어서 연봉이 여기도 4,000이 넘습니다. 네, 여기 연봉 4,000이 넘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스터디를 할 때 한세실업에 지원한 학생을 2명을 만났었는데 1차에서도 붙었었고 2차에서도 붙었고 3차 마지막까지 거의 갔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제 1차 붙었을 때 경험을 얘기를 해보도록 했고 2차, 3차를 같이 보더라고요. 면접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면접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영어로 얘기하세요 하면은 영어 면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그런 거. 근데 그 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이 영어를 굉장히 버벅대면서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 했는데 붙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틀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했다 해서 해외 영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2차, 3차까지 붙고 마지막 단에 가서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마지막 회장님 면접할 때 그 굉장히 중견기업에서 좋아하는 게 오랫동안 있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는지 마지막에 떨어진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세실업 가는 것도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래 가치 지향 기업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R&D 투자 비율이 지금 2% 정도 이상으로 되고 있는 기업들로 연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샘표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두를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인지컨트롤스 같은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도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종근당 같은 제약회사도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규모가 많은 큰 회사들이 있는데 다이소 들어보셨죠? 다이소도 중견기업에 속하는데 여기 상시 근로자 수가 7,300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직원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기업이 또 복지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기업의 복지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들 중에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가기를 선호하는데 네, 휴양 콘도 시설도 있고 사내 헬스장도 있고 또 학위 과정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다스 IT나 유아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유아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뽑혀 있어요. 아까 와이어 공구절삭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왠지 남학생들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학생들이 가면은 좋은 이유가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내 어린이집이 잘 돼 있어서 아침에 아기를 데리고 가서 출근하고 점심때 보고 저녁때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잘 돼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취업의 대안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업종에 있는 중견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기업들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취업의 폭을 넓히시면은 취업을 하는데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